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사는 결혼 2년차 된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서울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의 외진 산골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할머니가 남의 밭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농사를 돕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독 책 읽기를 좋아해 할아버지 몰래 읍내 헌책방에 가서 책 읽다가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책에 푹 빠졌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수철아, 얼른 집에 가. 네 아버지 또 노발대발 하시겠다. 아저씨, 저 5분만 더 보고 갈게요. 곧 결말이라. 이대로 집에 가면 저 잠 못 자요. 그럼 딱 5분만 더 보고 가는 거다. 책벌레를 누가 말려? 여기 와서 책 보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책 보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야단부터 치셔서 책도 못 사잖아요. 다행히 아저씨가 헌책 공짜로 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너 읽는 책 그거 너 가져가. 네? 이거 파는 건데 저 주시면 아저씨는 못 팔아요. 헤헤, 그 책 워낙 오래돼서 사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인기도 없어. 진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저씨. 우리 수철이 앞으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아저씨가 투자하는 거야. 헤헤. 7살인 아버지는 형들과 같이 할아버지를 도와 농산일을 하다가 오후엔 매일 헌책방에 들러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혼자서 독학으로 한글을 뗐습니다. 무학자이신 할아버지는 형과 누나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농사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꼭 학교에 가고 싶어서 아버지, 저 내년이면 8살인데 학교 다니고 싶어요. 꼭 보내주세요. 학교는 무슨? 학교 갈 시간에 일 더 할 생각이나 해. 일을 해야 우리 식구 먹고 살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빨 일 있냐? 학교 간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배워야 부자 되죠. 아버지처럼 농사만 짓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아버지를 가리키려고 들어? 이 애비도 학교 안 다녀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러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밤늦게 책 읽는 거 보시고 책을 그 자리에서 찢은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반대로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헌책방에 가서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철이 너 머리가 아주 비상하네. 산수 문제 그거 네 혼자 다 푼 거야? 네, 책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에이구, 저렇게 똑똑한 애를 학교에 안 보내다니. 네 아버지도 참. 네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래. 에휴, 죽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굶고 살았거든. 그래서 니들은 안 굶기려고 열심히 살려다 보니 학교 가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 네, 아저씨. 너무 늦었네. 아저씨, 저 가볼게요. 그래, 얼른 가거라. 조심해서 가. 아버지는 14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못 다녔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 가서 돈 벌게요.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면 생활비 꼬박꼬박 보낼게요. 서울 보내주세요. 서울에 가서 돈 번다는 거지? 네가 돈 보태주면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서울 가서 딴짓 할 생각하지 말고 돈만 많이 벌어. 사실 아버지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집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식당 불판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번 돈은 거의 다 집으로 보내줬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밤에는 공부에 매진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대입시험을 쳐서 아버지가 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버지가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해결하면서 착실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맨몸으로 서울로 올라온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리어카를 사서 생필품을 팔기 시작해 점포를 계약하고 점점 사업이 확장되어 대형 유통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을 드나들며 유통업을 하다 보니 외제 물건이 많아서 친구들이 다들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다른 집에는 없는 에어컨이 있어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도 했으니까요. 와, 이게 에어컨이라는 거구나. 진짜 시원하다. 안에 얼음이 들어있나? 신기하네. 안에 얼음 없어. 더운데 에어컨 실컷 쬐고 우리 또 밖에 나가서 놀자. 수철이 넌 좋겠다. 이런 부자 부모님 있어서 외제 과자도 실컷 먹고 에어컨도 쬐고 너네 집 자가용도 외제차라며? 그거 엄청 비쌀 텐데. 난 잘 몰라. 기사 아저씨 말로는 문짝 하나 바꾸는 가격이 국산차 한 대 값이라고 하더라고. 수철이 친구들 왔구나. 이거 멜론하고 파인애플 먹으면서 놀아. 이 비싼 과일을 저 멜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사과만 사줘요. 그렇구나. 그럼 이거 많이 먹어라. 더 먹고 싶으면 아줌마한테 말해. 엄마는 내 생일엔 우리 반 학생들 전부를 생일 파티에 초대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집 마당에 뷔페로 차려서 현악 연주단과 이벤트 회사의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서 게임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만 모든 걸 다 해주실 만큼 저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지방의 대리점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요즘 대리업 계약이 줄을 잇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신이 많이 힘들겠네요. 사업 잘 돼서 돈 잘 버는 것도 좋지만 전 당신 건강이 우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근하는 것도 좀 줄이세요. 무슨 회사 대표가 직원들보다 더 늦게 퇴근해요? 아, 내가 그랬나? 요즘 너무 바쁘니까 날짜 감각도 없어. 알았어. 일 좀 줄이고 수철이랑 당신과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할게. 그래요. 수철이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한다고 우리랑 얼굴 보기도 힘들어질 거예요. 수철이 아직 초등학생일 때 가족여행도 많이 가고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게.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쑥쑥 커져 있더라고. 항상 수철이한테 미안하네. 아빠가 많이 못 놀아줘서. 친구들은 저희 집이 부자라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덜 바빠서 집에서 저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축구도 하고 싶고 아버지랑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토요일인데 아빠 또 출근하셨어? 그래, 요즘 많이 바쁘시대. 토요일인데 엄마랑 놀이동산 놀러 갈까? 아니, 괜찮아. 엄마 놀이기구 타는 거 무서워하면서 혼자 마당에서 공놀이하면 돼.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공부하느라 저도 바빠져 일주일에 아버지 얼굴을 한두 번 볼까 말까 정도였습니다. 저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엄마는 가정교사를 두고 영어, 수학, 국어 등 과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철아, 아버지와 상의했는데 너 대학은 미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 아버지 소원이 너 하버드 대학 가는 거래. 아버지가 공부 욕심이 좀 많잖아. 검정고시로 초중고 졸업하고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대학교도 졸업하셨잖아. 그거 알지? 알지. 책도 엄청 많이 읽으셨다면서. 아버지 서재에 가보면 어릴 때부터 읽던 책들이 골동품처럼 전시돼 있잖아. 우리 집에서 서재가 제일 넓을걸? 남들이 오면 도서관인 줄 알잖아. 아버지 소원이라는데 나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대에 꼭 들어갈게.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수철아, 공부하느라 머리 아프지?
이 책 읽고 힐링해. 이거 아버지가 너 나이 때 읽은 책인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울림이 있을 거야. 와, 엄청 오래된 책이네요. 책에 보면 아버지가 줄친 흔적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새 책보다는 이런 헌책이 전 더 좋더라고요.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 그것도 나랑 똑 닮았네. 아버지 어릴 때 헌책방에 가서 하루 종일 책 읽으면서 놀았는데 하버드대 가려면 책 많이 읽어서 식견을 넓혀야 돼. 아버지는 책에 좋은 글귀를 써서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느새 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웬일로 아버지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퇴근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아버지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수철아, 아빠 잘 들어야 된다. 아빠 당분간 집에 못 올 거야. 사람들이 와서 아빠 찾으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만 말하면 돼. 그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행패를 부리더라도 너가 엄마 잘 지켜줘야 돼.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왜 피하는 거예요? 수철아, 아버지가 회사 사업 확장하다가 빚을 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아빠가 잠깐 피해 있는 거야. 여보, 수철이랑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텨. 내가 어떻게든 돈 해결해서 돌아올 테니까. 여보, 부디 몸 조심하시고요. 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꼭 안으며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참을 보며 울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어깨를 잔뜩 움츠린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엔 사채업자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경아 씨 어디 있나요? 몰라요. 그 사람 집 나간 지 오래됐어요. 당신 남편인데 모를 리가 있나? 자꾸 모른다고만 하면 곤란하지.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어디 있는지 저 정말 몰라요. 내 돈 어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빌려간 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제발 부탁드려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저희 돈 없어요. 애 아빠 연락 안 된 지 오래됐다고요. 일주일 시간 줄게요. 아저씨를 데려오든지 돈 갚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둘 다 안 하면 저희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줌마. 소리 소문 없이 사람 실종되게 할 수 있어. 명심해요. 사채업자들이 가고 나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김 대표 어디 간 거야? 내 돈 4억 어쩔 거야? 그 큰 회사에서 4억 정산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직원들 월급 밀리고 거래업체 대금 못 줘서 줄도산 나게 생겼다고? 아줌마, 김 대표 어디 있는지 말만 해줘요. 저희 남편 집에 없어요. 집 나간 지 오래돼서 저희도 연락할 수 없어요. 아줌마, 그렇게 거짓말만 하지 말고 나 좀 살려줘요. 김 사장하고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요. 10여 명의 거래업체 사장들은 집에 돈 되는 물건들을 정신없이 챙겼습니다. 소파, 에어컨, TV까지 트럭에 싣고 가져갔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엄마는 망연자실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나마 남은 집이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였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엄마는 시금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수철아, 아빠야.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엄마는 저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미안하다. 근데 엄마는?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2층 창고방에 누워 계세요. 안방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몰라서 무섭다면서 2층에 계세요. 어디가 안 좋길래? 아버지는 걱정이 돼서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핏기가 하나도 없어. 당신 왔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집에도 못 오고 당신이 고생이 많았죠? 병원엔 갔어? 이러다 당신 큰일 나. 얼른 병원부터 가자고.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 집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집 비워야 된대요. 알아. 내가 어떻게든 이 집만은 지키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우리 회사 덕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니까 다들 본체만체야. 급전을 빌릴 데도 없고. 당신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일 날 밝으면 새로 살 집부터 알아봐요. 안 그래도 당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세 식구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이제 저 안 무서워요. 다음날 부모님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셨고 금방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달동네에 있는 오래된 주택으로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있는 월세집이었습니다. 몇 집이 같이 새들어 사는 집으로 마당에 있는 화장실과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저희 예전 집과 최대한 먼 동네로 이사 온 겁니다. 집이 좀 불편하긴 해도 방도 넓고 괜찮네. 적응하다 보면 살만할 거야. 화장실이 멀어서 밤에 불편할 것 같은데. 수철아, 예전 집에서 살았던 기억들은 이제 다 잊어. 이 집이 우리 현실이야. 이제 집에 돈도 없고 부자도 아니야. 당신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방에 좀 누워.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게. 라면 사온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한 끼 식사 때우지 뭐. 사실 집에 쌀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행여나 빚쟁이들이 쳐들어올까봐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에서 매일 책만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엄마가 답답했던지 여보, 이제 라면도 다 떨어져 가는데 뭐라도 해서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집에서 책만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데? 괜히 길거리라도 지나가다 사채업자들과 사장들 만나면 어떡해? 난들 이러고 싶어서 한가하게 책이나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맨날 집안에만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공사장이라도 나가든지 신문 배달이라도 알아보든가요. 나도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하고 싶다고. 근데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 다들 나 속이는 것 같고 눈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군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이 알아?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라고.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 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찾아와서 집에 있을 때에도 불안에 떨면서 초조했습니다. 엄마마저 자리에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엄마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식당을 알아봤는데 서빙 경력이 없다며 거절을 당했고 다행히 한 군데서 불판 닦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채용을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하니까 밥상 차려놓은 거로 식사하세요. 어디 가려고? 내 앞에 있어. 나 무서워. 나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문 잠그고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걱정 말아요.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점점 이상한 말과 행동을 했고 엄마는 마치 아이에게 하듯이 아버지를 달래줬습니다. 아버지의 증세가 심해졌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약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식당에 일하러 간 사이 사채업자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교환 씨, 이런 곳에 숨어 살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우리 돈 떼먹고 간 사람들 전국 반방곡곡 쥐구멍이라도 찾는 게 우리라고. 긴 말할 시간 없고 돈 어쩔 거예요. 저희 막 폭력 쓰고 그런 거 싫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김경환 씨도 우리 말 잘 들으면 서로 좋잖아요. 저 돈 없어요.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시간만 더 주면 돈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사장님, 부자는 망해도 먹고 살 국리는 다 해놓는데 이런 가난 코스프레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통장이랑 도장만 넘겨줘. 그럼 우리도 힘들게 이런 산동네 찾아올 일도 없다고. 진짜예요. 통장에 돈 없어요. 돈 갚을 테니까 시간만 더 주세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요? 매일 이자 붙는 거 모르세요?
시간을 더 주면 갚을 돈이 더 불어나는 거라고.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사장님도 좋을 거예요. 사장님, 이 종이가 뭔지 아세요? 이것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장기를 돈 받고 파는 거. 사장님 몸속에 있는 게 돈인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우리도 깡패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거래하자고요. 만일 이번 달까지 사장님이 돈을 갚는다는 의지를 안 보여주시면 이 종이에 쓰여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말 잘 알아들은 걸로 알고 이달 말에 봅시다. 그 전에라도 돈 마련되면 전화하세요. 행여나 또 도망가려는 수작은 부리지 말고. 남자들이 나간 뒤 아버지는 극심한 공포심으로 머리가 아프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발작 증세를 일으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집주인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부랴부랴 병원으로 왔고, 의사 선생님,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보호자분, 이 환자분 평소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던가요? 뇌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한 것 같군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악성 뇌종양입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네? 뇌종양이라고요?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약 먹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의사와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엄마, 아빠가 뇌종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건강하셨잖아.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아빠 아프면서 우리 걱정할까봐 참았던 거야.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던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페인처럼 살 거냐며 잔소리나 하고. 아빠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야? 빨리 수술부터 하자. 너무 상태가 악화되어서 수술해도 회복이 어렵대. 빨리 병원 치료 받았으면 이 상태까지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께 다 설명 들었어.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병원비 아까우니까 나 퇴원하고 싶어. 안 돼요. 당신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서 모든 치료 다 받아요. 여보, 그럴 필요 없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 제 말 들으세요. 곧 수술 날짜 잡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얼마 후 아버지는 수술을 하셨고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다며 자책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갑자기 떠나간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 병원 치료비로 빚이 더 생겨 엄마는 식당 일과 새벽엔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몸을 혹사시킨 엄마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엄마까지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엄마는 오로지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수철아, 엄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생활비 잘 쓰고 있지? 라면 먹지 말고 쌀 사서 밥 해 먹어야 돼. 밥할 줄 알지? 반찬은 엄마가 해줄 수 없으니까. 반찬 가게에서 김치 직접 담근 거 사면 오래 먹을 수 있을 거야. 엄마, 지금 엄마가 내 걱정할 때야. 항암 치료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고 팔에 온통 주사 바늘 자국으로 멍들었으면서 내 밥 먹는 거 걱정할 때냐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아유, 우리 아들 왜 이래. 엄마 괜찮아. 병원에서 치료 잘 받는데 뭐가 걱정이야. 암 환자라고 하루 종일 아픈 거 아니야. 낮엔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멀쩡해. 너 대학도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파서 너한테 미안하지. 지금 우리 한편에 어떻게 대학을 가? 나 학교 그만두고 돈 벌 거야. 뭐? 대학을 왜 그만둬? 전교 1등이 대학을 안 가면 어떡해? 학교 그만둔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마. 그건 절대 안 돼. 통장에 돈 얼마 있는 줄 알아? 이 돈 2석 달이면 다 없어져. 당장 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치료만 잘 받아.
수철아, 미안하다. 너한테 침만 대고. 이럴 거면 차라리 너 옆에 없는 게 낫지. 엄마, 나 괜찮으니까 엄마도 마음 독하게 먹어. 엄마가 건강해지면 나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갈게. 그러니 얼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그래, 수철아. 엄마 치료 잘 받고 빨리 나을 테니까 그땐 꼭 대학 간다고 엄마와 약속하는 거다? 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새벽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버텨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진 빚과 엄마 병원비로 빚은 더 불어나 쓰리잡을 해도 매달 사채이자 갚기도 버거웠습니다. 식사는 공사장과 식당에서 제공해줘 밥값을 아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수도 쐬며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는 세수도 안 했습니다. 집 근처 건물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전기세 아끼려고 촛불을 사서 생활했고 공과금은 10,000원도 안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집안에서 패딩과 양말 3개를 신어서 보일러를 안 떼고 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코끝이 시려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했고 손발이 너무 시리면 헤어드라이어기를 쐬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공사장은 비 오면 일을 쉬어야 해서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신문에 구인 공고문을 보고 찾아간 곳은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수철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리 앉으세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지금 18살입니다. 집안 사정상 고등학교는 중퇴하고 공사장과 식당,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뭐든지 잘해낼 자신 있습니다. 아유, 미성년자구먼. 한참 공부할 나이에 딱하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공장이 섬유약품도 다뤄야 하고 무거운 원단도 들고 옮기고 일이 쉬운 게 아니야. 성인들도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가거든. 여기 말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겠다. 사장님, 저 일 잘할 자신 있습니다. 다른 데선 나이 어리다고 면접조차 안 봐줘요. 이력서만 50군데 넘게 넣었다고요. 저희 엄마 암투병 중이세요. 제가 돈 벌어야 우리 엄마 병원비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저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구나. 에휴, 이거 참 고민이네. 김군이라고 했지? 일 힘들다고 나 원망 안 하고 일 잘할 자신 있어? 네, 그럼요. 저 채용하시는 건가요? 사정이 이렇게 딱하니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내일부터 출근해.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전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월급이 꽤 많았고 일 힘든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거의 적금하면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엄마가 계신 병원은 회사가 쉬는 주말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우리 아들.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고생했어. 공장 일 안 힘들어? 하다 보니까 적응돼서 안 힘들어. 선배님들이 좋으셔서 나 간식도 사주시고 일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아주 좋아. 엄마 몸은 어때? 이번 수술이 잘 되어서 몸이 훨씬 가볍고 구토도 안 나고 식사도 잘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계속 이대로만 치료 잘 받으면 몸이 많이 좋아질 거래. 정말 잘 됐다. 지난주보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나 열심히 돈 벌 테니까 엄마도 빨리 건강해져야 돼.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맨날 병원밥 먹으면 지겹잖아. 나보다는 너가 식사를 부실하게 해서 걱정이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바지락 된장찌개 끓여줘야 되는데 너 밥 못 챙겨주는 게 제일 마음 아파. 아유, 엄마는 내가 초등학생인 줄 알아. 나도 이제 20살 성인이야. 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찌개 끓여서 혼자서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요즘은 사채업자들 집에 안 오니? 왜 안 오겠어. 얼마 전엔 나 일하는 공장 앞까지 와서 회사로 쳐들어오겠다고 협박하더라고. 그래서 방세 주려고 뽑아놓은 돈 주니까 겨우 갔어. 아휴, 그 사람들도 칭하다. 그럼 방세는 못 준 거야? 나 혼자 사는데 매달 방세 내는 돈도 아까워서 사장님께 부탁해서 공장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더니
작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간이 침대가 있어서 밤샘 작업할 때 직원들이 거기서 잠자고 한대. 이제는 야근이 없어서 직원들이 안 쓴다고 거기 써도 된대. 아무래도 집이 아니어서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어차피 집에 와도 잠만 자는데 뭘. 공장 화장실에 샤워실이 있어서 거기서 씻고 브루스타 갖다 놓고 간단한 요리해서 먹으면 돼. 전기며 수도 공짜로 쓰는 게 어디야. 수철아, 조금만 고생해. 엄마 빨리 나와서 우리 두 식구 살 방 2칸짜리 집에 꼭 이사 가자. 저는 공장에 있는 창고에서 생활하면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다 가족처럼 따뜻한 분이셔서 반찬이며 먹을 걸 챙겨줬습니다. 김구나, 이거 열무김치 담근 거랑 멸치볶음. 장아찌 담근 거 가져왔어? 방에 냉장고 있지? 거기 넣고 밥해서 챙겨 먹어. 주인님, 매번 이렇게 반찬 챙겨주셔서 제가 면목이 없네요.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요. 아픈 엄마 돌보며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아.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내가 다른 건 못 도와줘도 이렇게 한 번씩 반찬 만들어서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대신 주인님 어깨 안 좋으신데 안마는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 안마해드릴까요? 알았어, 내일 해줘. 그럼 공장 문 단속 잘하고 쉬어. 내일 봐. 네, 주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공장을 둘러보며 소등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아버지가 주셨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 그 공장에서 12년간 일을 해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20대 후반이 되었고 직원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간혹 제 말을 안 듣는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박기만 씨, 염료 색깔 체크하셨어요? 원단색이 좀 더 엷잖아요. 네, 제가 노안이라 색을 잘 구별을 못했네. 뭐 거의 차이도 없구만. 까다롭게구네. 까다롭다뇨. 이건 불량품이라고요. 담당자가 먼저 불량품을 걸러냈어야죠. 그걸 구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네, 팀장님. 제가 큰 잘못을 했네요. 돋보기를 쓰든지 이를 때려치든지 해야지.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예의도 없이. 제가 이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팀원한테 지시하는 게 부당합니까? 아유, 김 팀장님 왜 이러시나. 저 사람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러는 거니 김 팀장이 이해해. 애들 둘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사정이 좀 딱해. 김 팀장한테는 아버지 뻘 되지. 저 사람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어. 아, 그러세요? 안 됐네요. 일을 설렁설렁해서 못마땅했던 그 직원의 힘든 사정을 듣고 돈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저도 사실 돈이 없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기만 씨, 지난번에 제가 무례하게 해서 죄송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암투병 중이어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자녀분들 맛있는 반찬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아유, 팀장님. 오히려 제가 죄송했어요. 강 씨한테 팀장님 얘기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공장에서 지내시고 어머님 편찮으신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한테 제가 막말을 하고 아유,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아니에요.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저한테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김 팀장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저보다 한창 연배가 많으신데 아들처럼 생각하십시오. 아이, 그럴까요? 그럼 팀장님도 저한테 박기만 씨 그러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주시면 더 친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럴게요, 아저씨.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서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줬습니다. 아저씨 사모님과 같이 엄마 병원 방문도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어요. 사모님이 병원에 와서 엄마랑 수다도 떨고 말벗이 생기다 보니 생기도 찾으시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암 완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의사분도 이건 기적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암투병하며 생사를 넘나들며 병을 이겨내 주셔서 엄마에게 감사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직까지는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이럴 생각하면 안 돼. 엄마 퇴원 기념으로 우리 여행 갈까? 엄마 꽃구경 좋아하잖아. 식물원에 갈까?
엄마는 이제 너랑 같이 있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그것보다 엄마 완치하면 너 대학 가기로 약속했잖아. 다시 공부 시작해. 아유, 내 나이가 29이야.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그땐 내가 어려서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 아직 빚 갚아야 돼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엄마 이렇게 빨리 건강해진 거, 너 다시 공부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 악물고 힘든 항암 치료며 10시간 넘는 수술도 잘 견뎌낸 거야. 엄마도 약속 지켰듯이 너도 약속 지켜. 엄마도 곧 일자리 구해서 돈 벌면 돼. 너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올해 대입 시험 쳐.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전 공장에 다니면서 밤에는 공부하면서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 수석으로 입학한 난 교수님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늦게 학교에 들어왔네. 보니까 고등학교는 중퇴이긴 하지만 전교에서 1등하고 수재였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왜 대학을 안 갔을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어머님 소원이 저 대학 가는 거라서 뒤늦게 학교 들어온 거고요. 내가 자네 부모라도 그랬을 것 같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어머님께 효도하는 걸세. 내가 자네한테 유독 마음이 가서 지켜보게 되었네. 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꼭 가고 싶었던 학교라 저도 이게 꿈인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매달 들어가는 사채이자 갚느라 제 월급 대부분을 썼고 어머니도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은 하시지만 아직은 무리를 하면 안 돼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업도 게을리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픈 엄마 병수발 하느냐고 고등학교 중퇴 후 공장에서 일했던 내가 12년 후 이 악물고 공부해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철아, 무슨 일이니? 대학 이사장이 너 데려오라는데? 교수님 말씀에 이사장실 문을 연 순간 어느 노신사가 달려나와 날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데 영문을 모르는 전 멀뚱히 서 있었고 이사장은 저를 뚫어져라 보면서 너가 수철이구나. 너희 아버지 성함이 김경환 맞지? 네. 저희 아버지 조남이 맞긴 한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너희 아버지가 내 대학 제자였단다. 알고 보니 이사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사님이셨습니다. 이사장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살면서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갔지만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혼자 책을 읽으며 한글을 뗐습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14살에 서울로 상경해 낮엔 돈 벌면서 밤에 공부하며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지만 전 강의실 도서관만 다니며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고 담당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수철아, 이번 MT도 너만 빠졌는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일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보니까 시골에서 우리 학교 들어올 정도면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나 보구나. 네,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고 6남매라 사실 저 학교 다닐 형편 안 되는데 제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 들어온 거예요. 등록금이며 생활비는 저 혼자 마련해야 되거든요. 아유, 많이 힘들겠구나. 수철아, 그럼 내가 돈은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나 논문 쓰는 거 도와줄래?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발표할 논문인데 지금 시간이 빠듯해서 너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러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대학생이었던 아버지는 당시 담당 교수였던 이사장의 총애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을 같이 준비하면서 밤 늦게까지 같이 일하면서 더 사이도 돈독해졌습니다. 수철아, 넌 대학 졸업하면 어떤 일 하고 싶니? 너 실력이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취업도 무난할 것 같은데. 전 제 사업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사업 계획을 짜고 회사를 성장하고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제 형편에 가당치도 않겠지만 항상 회사 오너가 된 제 모습을 상상하며 지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진짜 회사 대표가 될지도요. 그럼 너가 지금 가난하다고 앞으로도 가난하리라는 법은 없지. 그리고 너 이제 20살인데 앞으로 얼마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수철이 넌 머리가 비상해서 사업해도 정말 잘할 것 같구나. 꿈이라도 크게 가져야죠. 교수님 벌써 새벽 4시예요. 오늘 너무 늦었는데 이만 들어가시죠. 전 조금만 더 하고 아침 첫 차 타고 집에 가려고요. 아, 시간 이렇게 된지 몰랐네. 그래, 그럼 너도 조금만 하고 들어가. 갑자기 교수님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에 같이 타서 계속 교수님 손을 주무르며 응급실까지 같이 동행했습니다. 여기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호흡이 아주 얕은데 빨리 좀 봐주세요. 쓰러지면서 머리 부딪힌 데는 없어요? 네. 제가 빨리 뛰어가서 바닥에 머리 부딪히진 않았어요. 저랑 얘기 잘 나누다가 갑자기... 보호자분 되세요? 아니요, 제자예요. 그럼 빨리 가족분들 연락하시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얼마 후 교수님 아내가 와서 환자분 간 경변이십니다.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피로 누적이라든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술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술하는 게 최선인데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저희 남편 살릴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할 테니 다 말씀해 주세요.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조건에 부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근데 지금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 빨리 기증자를 찾으셔야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검사해 주세요. 어떻게든 우리 남편 살려야죠. 배우자님은 연령이 있으셔서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나 지인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사모님은 통곡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셨고 겨우 부축해서 교수님이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당신 간 경변이래요. 그동안에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저한테 숨겼어요? 그냥 좀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랬지. 큰 증상이 없어서 나도 몰랐어. 미안해. 당신 많이 놀랐지? 그래도 당신 제자가 빨리 병원으로 와서 다행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교수님 요즘 늦게까지 논문 준비하시느라 무리가 가셨나 봐요.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아까 교수님 큰일 나시는 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나 멀쩡해. 많이 놀란 모양이네. 그래서 나 수술해야 된대? 빨리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데 기증자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친가족한테도 간 떼주는 게 어렵지.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약 먹으면 차차 나아지겠지. 교수님, 제가 간 이식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집 사정 힘든 거 알고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학과장님께 추천해 주시고 저 많이 챙겨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자네 아직 한창 좋을 나이인데 행여 건강 안 좋아지면 안 되지. 마음만 받을게. 교수님은 계속 거절하셨지만 아버지는 검사를 하셔서 적합 판정을 받고 결국 교수님께 간 이식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받고 이사장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철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마. 교수님,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준비하시던 논문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일하시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랑 같이 미국에 가서 대학원 들어가서 교수하라니까 한사코 거절을 하네. 교수님 제안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 유학 대신 제가 하고 싶었던 꿈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사학과로 성공해서 떳떳하게 교수님 찾아뵐게요. 유학비도 내가 다 내준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아무튼 수철이 넌 다른 학생들과 좀 남달라. 그럼 미국에 꼭 놀러와. 나 거기서 꽤 오랫동안 있을 것 같으니까 서로 편지하고 연락 자주 하자꾸나. 네, 교수님. 연락 자주 하겠습니다. 미국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이사장은 미국으로 떠나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서로 전화로 연락하며 지냈고 아버지가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며 우리 수철이 드디어 꿈 이뤘구나. 난 너가 잘 될 줄 알았어. 눈빛에 야망이 가득했거든. 너희 회사 신문에 나올 정도로 엄청 크던데.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회사 대표이긴 한데 직접 해외 출장 다니면서 바이어 만나고 일일이 일을 다 하다 보니 제가 직원보다 더 늦게까지 일해요. 너가 뭐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너가 자랑스럽구나. 헤헤. 사업차 미국에 올 일도 있겠구나. 오면 꼭 들러. 내가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집 아니까 꼭 같이 먹자고. 네, 교수님. 참, 교수님 댁으로 제가 한우 보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미국 소고기는 진리잖아요. 식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렇게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냈고 제가 태어난 소식도 듣고 교수님 자녀분 결혼식에도 아버지가 참석할 정도로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그 후 교수는 미국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모교로 돌아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장은 아버지를 찾으러 예전 집에도 찾아가고 시골 집에도 찾아갔지만 당시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느라 아버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수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이사장님, 저희 과에 특별한 학생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29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늦게 대학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성적도 좋고 집도 부자 동네고 꽤 잘 살았던 것 같던데 고등학교 중퇴를 했더라고요. 아유, 딱하네요. 그래도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게 기특하군요. 학적부에는 없는데 학생과 얘기하다 보니 아버님이 수완유통회사 대표였더라고요. 이사장님도 그 회사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진 회사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수환유통요? 혹시 그 학생 아버님 조남이 뭐라고 하던가요? 김자 경자 환자 쓰신다 하더라고요. 김경환요? 식사 중에 이사장은 깜짝 놀라며 저희 담당 교수님께 저를 데려오라고 했던 겁니다. 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 이야기를 하신 후에 너가 경환이 아들 수철이구나. 너희 아버지 얼굴에 똑 닮았네. 난 경환이가 사업가로 잘 사는 줄 알았단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마음 편히 일에만 전념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수소문해보니 사업 실패 후 병까지 얻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저도 오늘 이사장님 얘기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믿어지지가 않네요. 경환이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그 은혜 갚겠다고 약속한 거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수철아, 넌 이제 공부만 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지원해 줄게. 이사장님은 저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셨고 거액의 통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로 생긴 빚과 아빠 사채빚까지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사장님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아버지가 원하셨던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후에 모교에서 저는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수철아, 너처럼 훌륭한 인재가 우리 학교 교수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아유, 이제 김 교수라고 해야 되는데 호칭부터 고쳐야겠네. 저희끼리 있을 때는 수철아 하고 불러주세요. 저도 그게 마음이 편해요. 이사장님은 가족 모임에도 저를 자주 초대하셨고 저는 이사장님 손녀딸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애인이 생겼다고 하니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1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전에 보석같이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